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반도체난에도 자동차주 사라. 테슬라 $1,300 갈 것.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제조업체들의 실적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금이 매수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미 IB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급등한 테슬라가 25%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IB인 UBS와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은 부진한 3분기를 지나면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JP모건의 호세 아수멘디 애널리스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속한 팀이 투자자들에게 약 한 달간 자동차주에 대한 노출을 늘리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수멘디는 3분기 실적에 집착하는 대신 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유망한 유럽 자동차 종목으로 다임러 르노 스텔란티스를 꼽았다. UBS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UBS의 패트릭 험멜이 이끄는 연구팀은 이달 초 자동차주를 늘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생산 가동률 저점은 이미 지나갔으며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공급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들은 자동차 섹터가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익 모멘텀을 보일 것이라고 구현했다. 생산 가동률을 측정한 근거로 UBS는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이 안정화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OEM은 판매업체가 제조업체의 위탁 생산을 맡긴 뒤 자사 브랜드 달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UBS는 내년에 8,800만 대의 자동차가 제조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에서 15% 증가된 수치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재고 부족과 많은 주문량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에서 $1,300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는 지난 27일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벌들이 테슬라 성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3분기의 월가 기대 이하 매출, 공급 차질로 아이폰 타격.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올해 3분기의 월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놨다.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의 여파를 비껴가지 못한 탓이다. 애플은 올해 3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834억 매출액을 거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금융정보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인 $850억 못 미친 것이다. 매출 부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부진이었다. 월가에선 아이폰 매출액을 $415억 1천만 달러로 봤는데 실제로는 $388억 7천만 달러에 그쳤다. 공급망 교란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그 결과 아이폰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결과다. 다만 그런데도 아이폰 판매량은 여전히 1년 전보다 47%나 증가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예상보다 큰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성과를 냈다면서 잠재적 매출액 손실분을 약 $60억 달러로 추정했다. 쿡 CEO는 공급 차질은 산업계 전반의 칩 부족,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동남아시아의 생산 차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애플의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는 4분기에는 공급망 문제의 도전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연말 쇼핑 시즌이 낀 4분기에는 전년에 비해 탄탄한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애플이 새로 공개한 아이폰 13 모델의 수요가 공급 역량을 크게 웃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CNBC는 풀이했다. 쿡 CEO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생산 차질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칩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갈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빼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사업 부문은 서비스로 전년과 비교해 26% 성장했다. 여기에는 앱스토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수료,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광고 등이 포함된다. 쿡 CEO는 앱 이용자를 포함한 애플의 유료 가입자가 총 7억 4,5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억 6천만 명 증가하며 5년 새 5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패드는 1년 새 21%,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을 망라한 기타 제품 부문은 11% 성장했다. PC 너트북 제품군인 맥 부문은 1.6% 성장에 그쳤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석유왕국 탈출 선언 사우디 루시드 업체 유치 나섰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장관이 여러 완성차 업체를 유치하고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28일 밝혔다. 팔리 장관은 연내 한 곳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발표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한두 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생겨날 것이라며 그들은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을 고려 중인 대표적인 업체는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다. 팔리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사우디를 선택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사우디와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2018년 루시드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현재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팔리 장관은 PIF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도 리야드를 거점으로 3월 새로운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우디 수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주요 투자가 있을 것이라며 리야드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항공사와 함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며 사우디는 203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의 FDI는 총 55억 달러에 달했으며 팔리 장관은 올해 상반기 FDI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며 시스템을 고치고 거래를 준비하고 회사들을 참여시키다 보면 2030년 이전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유치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친환경 미래 데이터 센터 청사진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가능한 데이터 센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세계가 직면한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물 사용량, 탄소 배출량 등을 줄이는 미래형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소개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까지 자사의 증발식 냉각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연간 약 57억 리터 감축한다. 이는 해당 데이터 센터 운영에 쓰이는 전체 물량의 95%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높은 온도에서의 서버 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통해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증발식 냉각 값의 상향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암스테르담, 더블린, 버지니아 등에서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을 없애고 애리조나와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물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데이터 센터에 기와 은결의 두 과정을 거치는 액침 냉각 방식을 적용했다. 최근 관련 테스트에서는 일부 칩셋의 성능이 20%까지 향상되는 결과도 도출했다. 끓는 액체에 서버를 담그는 이 프로젝트로 지속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모수냉각 옵션은 물론 고급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위한 고성능 칩 생성 가능성도 입증한 것이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역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도 만든다. 이는 수량, 수질, 공기, 탄소, 기후, 토양질, 생물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생태계 활동성을 정량화하고 데이터 센터 주변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재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활로를 복원 및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생태계 활동성을 75%까지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 또한 감축한다. 고객 수요에 대응해 매년 50에서 100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설계 및 건설 중에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비영리단체 빌딩 트랜스페런시가 개발한 EC3을 사용 중이다. EC3은 건설 프로젝트별 총탄소량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 콘크리트와 철에 내재된 탄소를 약 30에서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가능성 목표 실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주요한 활동들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순환센터를 만들어 서버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거나 재사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순환센터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폐기된 서버와 기타 하드웨어 부품을 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파악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1년간 이 모델을 자사의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자산으로 확장하고 90%의 재사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협력사 및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고 있다. 최근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보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공급업체들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2,100만 톤의 CO2를 줄였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수를 확대하고 배출량 감소 보장을 위한 수준을 강화했다. 지난 7월 자사 파트너 컨퍼런스 인스파이어를 통해 처음 소개한 지속가능성 클라우드 프리뷰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클라우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규 제품으로 조직은 이를 통해 넷 제로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록 및 보고하고 감축할 수 있다. 이지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오늘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미래형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2 테슬라 리비안 공장서 화재. 삼성 SDI도 불똥 튈까 화들짝. 아마존이 투자하고 미국 증권거래소로부터 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제2의 테슬라로 불린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시작부터 화재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과거 테스트 도중 수차례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생산 도중 배터리 모듈에서 불이 난 것이다. 리비안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삼성 SDI 측은 계속되는 화재가 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일렉트릭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노멀에 위치한 리비안 공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R1T를 생산하던 도중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발에 대비해 호스로 냉각 작업을 진행한 후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안은 테슬라보다 먼저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한 미국 스타트업으로 내달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SEC로부터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GM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리비안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리비안의 R1T는 주행 테스트 도중 여러 차례 불이 난 데 이어 생산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리비안은 계속된 화재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리비안은 삼성 SDI로부터 21,700원 통형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다. 때문에 최근 미국 진출을 본격화한 삼성 SDI 측에서는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 SDI 관계자는 리비안에는 배터리 셀만 공급하고 있고 배터리 팩과 모듈은 리비안에서 직접 설계해서 제작한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었던 만큼 셀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도 리비안의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셀보다 리비안의 팩 설계 기술이나 생산 기술 부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셀 문제라면 삼성 SDI에 21,700원 통형 배터리가 장착된 다른 전기차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 리비안 차량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화재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안다. 리비안이 아직까지 생산 자동화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차량을 만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화재 역시 생산 기술상 문제이거나 배터리 팩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안은 이번 화재로 12월 고객 인도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최근 SEC에 제출한 상장 심사 서류에 따르면 리비안은 생산을 시작한 지 5주간 지난 10월 22일까지 총 56대의 R1T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했다. 하루 평균 1.47대 생산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48,390대의 일반 고객 주문을 받았고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 규모의 전기 화물차 주문도 획득한 상태다.